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입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정말 이상한 모습으로 재수 설명회를 하게 되었네요. 예년 같으면은 여기 이제 뭐 그냥 학부모님들이나 이렇게 꽉 찬 상태에서 그 설명회를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외적 그 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설명회를 하게 되었고, 마스크를 쓰고 강연하는 나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도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안쓰럽습니다. 지난 고3 동안에도 대부분 고3이었을 텐데 작년에 그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정말 뭐 그냥 어떻게 정신 하나도 없이 그 수험생으로서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재수생이 되어서도 또 이런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 참 여러분들 보면 참 안타깝고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야죠. 그리고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학교도 좀 뭐 이렇게 덜 나가게 되고 고3을 비롯한 수험생들의 학습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에 정말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훨씬 더 남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전환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재수에 임하면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러분들 만나면 굉장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사람이고 내가 마이크만 잡으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9시에는 집에 가야 되는데 오늘 또 중요한 입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메가스터디 입시 연구소장님도 불렀거든요. 그분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나도 많은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그래도 시간을 적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겠지. 입시 연구소장님이 많은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한 2시간쯤 얘기하고 싶지만 한 30분으로 줄여서 어떻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부에서 재수 성공 전략과 요건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재수라는 것이 할 만한 것이라는 거, 재수의 가치에 대해서 플러스 재수를 성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재수 성공의 요건. 이것도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하자면 참 시간이 정말 너무 부족해서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를 할 거고, 오늘 내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재수 생활을 하는데 좀 큰 힘이 되기를 바라고, 또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수험생들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런 수험생들이 이 설명회 동영상 강연을 시청을 하게 될 텐데 시청하면서 내 얘기와 남 소장님의 어떤 그런 강연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수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좀 얘기를 할 텐데, 재수의 가치라는 건 한마디로 이 단어 속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들어가 있네요. 재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또 훨씬 더 굉장히 아주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생각보다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일단 몇 가지 가치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쭉 우리나라 입시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재수생으로서는 가장 유리한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러니까 이건 진짜 행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수에 유리한 입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다. 입시 환경이 우호적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고3 졸업생들의 숫자가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대학 정원은 별로 줄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경쟁률이 떨어지는 거야. 내년에는 올해보다 내년에 더 떨어지고 몇만 명씩 계속 줄어드니까 지금 실질 경쟁률, 고등학교 졸업생 대 4년제
대학 정원의 어떤 그런 비율이 전문대 말고 전문대 이런 데 다 빼고 4년제 그 졸업 정원하고 고등학교 졸업 정원하고 거의 유사해지고 있어요. 지금 1.2대 1 정도, 이 정도 왔거든요. 1.3대 1, 1.2대 1, 2024년이 되면 1.1대 1. 그러니까 거의 고등학교 졸업생 전체가 4년제 대학을 다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 수험생이 계속 줄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재수하면 더 숫자는 줄어드는 거고 굉장히 유리한 거지. 이렇게 수험생이.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진짜 여러분들에게는 대박 나는 거지. 대박 나는 어떤 그런 그 조건이지. 정시 확대. 이거 저 재수하면서는 지금은 뭐 그 내신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학생부 관리라든가 이런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들은 오로지 수능 공부 아니야.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죠. 이제 뭐 내신 그 준비할 필요도 없고 뭐 수시 조건 이런 것도 바꿀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지? 그 최저학력 조건 획득하는 거 외에는. 근데 그것도 수능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은 오로지 수능 점수를 올리는 일밖에 할 게 없는데 수능으로 뽑는 정시의 분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거 조국 사태 때문에 입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 이 정시가 한때 20%까지 줄었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40%까지 늘어나거든. 지금 늘어나는 과정에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더 이분을 넓혀놨다고. 그러니까 내가 점수만 잘 받으면 대학에 갈 여건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고 더군다나 작년에 불어나게 획득하지 못했던 수시에서의 최저학력 조건, 수능 최저학력 조건 이런 것도 획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정시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 플러스 수능의 EBS 연계. 이거는 뭐 고3 때 공부해 봤으니까 다 아는 거고 수능 시험 문제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 사실 EBS 연계가 되지 않으면 진짜 막막한 거고 옛날에 EBS 연계가 되지 않았을 때 수험생들은 솔직히 말해서 재수해도 성적 올리기 힘들었어.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행운아들이야. 콘텐츠가 정해져 있잖아. EBS 연계 교재에서 70%가 수능에 나오잖아. 지문과 문제가. 내가 여러분들 자석 감독 이렇게 가끔 이렇게 순찰하다 졸고 있는 녀석들 보면은 그런 얘기 한다고. 가끔 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교재 안에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지문과 문제가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서 네가 마주칠 지문이야. 네가 보게 될 문제라고. 졸음이 오냐? 잠이 오냐? 잘 봐. 수능 시험장에 나올 거야.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칠 거야. 실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공부해봤잖아, 고3 때. 그러니까 이게 2024년에는 EBS 연계율을 50%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70%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때 빨리 입시를 끝내야 된다고. 정말 EBS 교재는 정말 살벌하게 공부해야지. 그렇지? 내가 얘기 안 해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예를 하나 들까요? 이 이름 꼭 기억해.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내 강연을 듣고 여러분들 지금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똑같이 배워가지고 놀라지 마세요. 수능 만점을 얻은 학생이 있어. 여기서 공부해서 무슨 강남대성 다니거나 무슨 뭐 서초매가 다니는 학생이 아니야. 여기서 공부했다고. 몇 년 전에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수능 만점을 얻었어. 그런 학생이 이선재라고. 우리 그 홈피에 들어가면 수험메가스터디 홈피에 들어가면 얘 그 합격 수기가 거기 있어요. 이선재가 합격 수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긴 했지만 핵심이 뭐냐면은 이선재가 그게 쓴 말이야. 수능 만점, 퍼펙트 만점이야. 원점수 만점을 얻었다고.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이선재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모든 EBS 연계 교재를 5번 정확하게 정독했습니다. 이선재가 한 얘기야. 5번 정독했다고. 정독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봐는 게 아니지. 정확하게 보는 거지. 그렇지? 그래 5번 정확하게 보면 웬만한 EBS 교재는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올 거야. 그런데 5번 정독을 하니까 물론 이제 다른 학습 능력도 좀 있는 학생이었겠지만 그래서 수능 만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이선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EBS 연계 잊지 말라고. 알았지? 플러스 수능 문제 유형화와 출제 방식의 정형화. 수능 문제 유형화라는 건 수능 문제라는 게 6평, 9평 문제들을
약간 방식을 바꿔서 출제한다든가, 몇 년 전에 수능 문제를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비틀어서 동일한 배경 지식을 확인하는 문제를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는데 잘 알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능 문제가 지금은 문제은행식으로 돼가지고 옛날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약간 각도를 바꾸거나 조금 다른 걸 추가하거나 무슨 뭐 보기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제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스님들이 얘기하셨을 거야, 학습 자료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최근 5년 동안에 무슨 뭐 기출문제 6평, 9평, 실제 수능 이런 거 정말 죽을 정도로 외우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면 그 문제의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득점이 가능하다고. 알았지? 그리고 유형화뿐만 아니라 그 한 과목 내에 어떤 그 점수 분포 방식이라든가 최상위 문제, 고난도 문제의 어떤 그런 출제 분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전부 다 출제 방식이 정형화되어 있어. 문제 유형뿐만 아니라 출제 방식도 정형화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해 가지고 공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주 어떤 때 입시 제도보다도 어떤 때 수험생보다도 유리한 조건 안에 있다는 거. 알았지? 열심히 공부하면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수에 유리한 입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재수의 가치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입시 환경도 뭐 중요하지만 이렇게 입시 환경이 유리하기 때문에 재수하면은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수험생들이 재수하면 실패도 하고 성적이 떨어진 애들도 있고 뭐 이런 애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그러지 않아요.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 성적이 오른다. 약간 심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자동으로 오른다고 해도, 물론 공부를 안 하면 안 오르겠죠. 공부를 안 하면 안 오르지만 지금은 꼭 우리 학원만이 아니라 능력 있는 대부분의 학원들은 정말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여건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재수생들의 성적을 많이 올려요. 옛날하고 달라서. 학력고사 시절이라든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 용어도 잘 모르겠지만 예비고사 시절이라든가 수능 초기라든가 이런 때에 비해서 지금은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성적이, 그때보다도 재수생들의 성적이 많이 상승해. 이런 여건들 때문에 몇 가지 통계를 얘기해 볼까요? 일단 우리 학원 중심으로 얘기할게. 우리 학원 중심으로. 원장님이 설마 여러분들 앞에서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있는 그대로 사실을,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트를. 우리 학원의 경우에 매년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는 재수생의 93%에서 95%가 성적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른 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정말 나태한 녀석이야. 93%에서 95%가 성적이 오르는데, 그렇잖아. 다 오른다고. 성적이 대부분 다 올라. 알았지? 어느 정도 오르느냐? 평균 6등급이 오릅니다. 5.8에서 6등급 정도. 이게 어떤 애가 6등급 오르는 게 아니야. 다 전부 다 6등급이 오른다고. 알았지? 이게 우리 학원의 통계야. 다른 학원들도 우리보다 조금 못하거나 뭐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유사하게 올라요. 제대로 관리해주는 학원은. 알았지? 그러니까 재수하면 성적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이거는 평균이니까 설마 너희들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서 나는 올해 6등급 올릴 거야, 이런 목표로 공부하는 녀석 없겠지? 훨씬 더 목표를 높게 잡아야지. 그리고 그게 진짜로 정말 많은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런 기적을 만들어냈어.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그러니까 무슨 6등급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10몇 등급 이런 걸 그런 정도로 올리는 애들이 매해마다 굉장히 많이 나와. 매해마다. 다른 학원의 얘기가 아니야. 이 학원만 중심으로 얘기하더라도 그렇다고. 알았죠? 아까 이선재 얘기 한번 해볼까? 이선재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겠네. 이 이선재가 어떤 친구냐면은 이 옆에 화성고등학교 출신인데 고3 때 서울 시립대를 시험을 봐가지고 수능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시립대가 좋은 대학이긴 하지만은 최고의 대학은 아니잖아. 시립대를 떨어질 정도니까 수능을 아주 잘 봤다고 보기는 힘들겠지. 대단한 학업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지. 그러지 않겠어? 시립대를 떨어졌으니까. 그렇지?
시립대 떨어지고 우리 학원에서 1년 동안 독하게 공부했어요. 놀랍게도 무슨 1등급 맞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시립대 떨어지고 수능 만점을 때렸다고. 퍼펙트 만점.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게 독한 결심을 하면 가능하다고. 물론 서울대도 합격하고 연대도 합격하고 다 붙었지. 수능을 퍼펙트 만점을 맞았으니까. 원장 얘기가 의심스러우면 들어가 보라고. 홈피에 이선재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그 합격수기. 이선재보다 더한 애들 무지하게 많아. 내가 시간이 없어 얘기 못해. 알았지? 한 명만 더 얘기할게. 한동수라고 몇 년 전에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애서. 얘는 이선재보다 더한 애야. 얘는 딱 1년 동안 공부했거든.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공부하고는 담 쌓고 살고 뭐 졸업하고도 뭐 재수도 안 하고 맨날 놀고 이러다 군대 갔어. 군대 가가지고 제대하고 와서 20몇 살 먹었는데 야, 내가 대학 못 가면 인간구시 못할 것 같다. 공부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온 거야. 1년 동안 우리 공부하는 동안에요. 한동수는 성적을 얼마를 올렸냐면 22등급을 올렸어. 도대체 22등급을 올리는 게 가능한 거냐? 22등급을. 그러니까 모든 수능 성적표가 7, 8, 9였는데 그 모든 과목을 전부 111로 1등급이나 2등급으로 다 바꾼 거야. 가능하다고. 왜 불가능해? 수능 만점을 여기서 공부해서 맞는 애가 있는데 22등급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불가능하냐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야. 알았죠? 예. 정말 놀랍지 않냐? 22등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무슨 저 국영수와 탐구투 과목 그 5개 영역이 전부 7등급, 8등급에서 전부 1등급이나 2등급부터 다 성균관대 갔어. 성균관대. 진짜 놀랍지 않아? 네.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성적이 오르니까 무슨 이런 애들은 또 특별한 어떤 자질이 있는 애들이겠지만 남들 하는 만큼 따라가면 평균적으로 6등급이 오른다고. 6등급 올리지 말고 한 10등급, 15등급 올려야지. 독한 마음으로. 알았지? 평균이 6등급 올라가는 거니까. 재수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거를 확신해 가지고 믿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거는 여러분들이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1, 2항보다도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재수의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재수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정신적 성숙의 계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들 나이에는 인생의 힘든 것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젊은 세대는 더욱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약하죠. 인간은 쾌락과 유희, 오락, 즐거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이를 악물고 힘든 걸 견뎌낼 때, 그게 가난이 되었던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 되었던 뭘 인내심을 가지고 뭘 이렇게 그 참아야 되는 일이 되었던 뭘 견딜 때 그걸 통해서 훨씬 더 성장을 해. 나는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재수생활 1년을 우리 학원에서 충실하게 한다면은 점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얻어지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나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야. 왜? 남들 술 먹고 놀 때 피가 끓는 젊은 나이에 19살, 20살에 돌아다닐 때 아침에 와가지고 이 딱딱한 의자에 밤 9시, 10시까지 앉아있는 거, 이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바라보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자꾸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큰 어떤 그런 양분을 얻게 돼.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알았죠? 그러면서 앞으로 정말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잘 잡고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큰 어떤 그런 자기 그 받침을 마련하게 된다고. 난 그런 의미에서 이 재수생활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성숙시켜주는 아주 그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학에 가가지고 멋진 남학생이나 여학생하고 미팅하고 재미있게 놀고, 요즘은 코로나라서 놀기도 힘들다 하기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거 못하고 여기 와서 책상에 앉아있는 게 참 이렇게 뭔가 좀 그 자기 신세가 좀 한탄스럽게 느껴지긴 하겠지만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더 많은
대학에서 즐거운 시간 보낸 애들보다 더 많은 어떤 것들을 획득하고 얻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시키세요. 알았죠? 예.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을 성숙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거, 이런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 좀 얘기하려면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한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좀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수 성공의 요건에 대해서 이것도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딱 얘기할래요. 성공의 요건이라는 게 어려운 단어인가? 요구 조건입니다.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야. 알았지? 이렇게 하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재수에 성공할 수 있다. 원장 선생님 강사 출신이니까 이 1번이 제일 중요한 거네, 오늘. 여기다 별표시를 좀 쳐야 되겠네. 별표시 2개. 재수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밖을, 외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봐야 돼. 나를.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결의. 대체적으로요, 성적이 오르지 않는, 재수 생활을 이렇게 똑같이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아이들의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는 원인을 자기 내부에서 찾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 학원이 어떻고, 선생님이 어떻고, 교재가 어떻고, 뭐가 수업 방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반에서 공부 잘하고 전교권에서 놀고 대학 쑥쑥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이요, 친구들 중에 아주 그 뛰어났던 애들이, 걔들이요, 여러분들하고 다른 교재로 공부해서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어. 비슷한 과외 받아서.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걔들이 열심히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놀았잖아. 걔들이 눈에 불 켜고 책 들여다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PC방 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무슨 뭐 당구장 가고 뭐 어디 가고 무슨 뭐 호프집 가고 뭐 이러고 놀았잖아. 공원 가서 담배 피고 수다 떨고 이러고 놀았잖아. 그 나태한, 게을렀던 자기 자신을 정면에서 직시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돼. 다른데 좋은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좋은 학원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잠깐 조금 공부해가지고 성적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없어. 남들보다 적게 공부하고 남들보다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 그런 거 없다고. 그렇게 요령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요령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사회생활도 어렵고 성적을 올리는 것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 그냥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반의 애들, 전교권의 애들 다 성실했잖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잖아. 그거를 봐야 돼. 나를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알았죠? 여러분들 지금 5, 6, 7층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6층, 7층에서 공부하지만 앞으로 이제 정규반 개강하면 5층까지 꽉 차게 되는데, 5, 6, 7층에 재수생들을 위한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경구, 거기 이렇게 파란 그 바탕에 붙여져 있잖아. 오고 가면서 보고 있죠? 거기 여러 가지 경구들이 있지? 마음속에 좀 새겨. 내가 그 경구 중에서 특히 마음에 들어하는 거, 여러분도 꼭 마음에 새기세요. 정말 중요한 말이야. 거기 있는 저 유리창에 붙여져 있는, 복도에 붙여져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학원이 변해달라고, 선생님이 변해달라고, 교재가 변해달라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 성적이 안 오른다고. 내가 공부 안 하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알았죠? 내가 변해야 돼. 내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직시해야 된다고, 내 자신을. 알았지? 그리고 그 내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고 꾸중하고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아무 죄도 없는 부모님 탓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신경질 내지 말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 문제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어떤 설명회가 아니라 정신교육할 때 더 얘기하겠지만, 부모님과 관련된 문제는 어쨌든 외부 여건을 탓하지 말고, 부모님이 뭐가 어때서, 집안이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뭐 우리 집이 가난해서 뭐 어째서, 부모님이 비싼 과에 못 시켜줘서 대학 못 간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인정해야지. 그런 걸 인정을 안 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내 반성에서부터. 알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 결심이 만들어지고 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야. 전부 다. 그냥 다 전부 다 그 부분적인 조건들이라고. 그 자기 결심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명심해 주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요령, 핑계, 다른 어떤 그런 색다른 방식 찾는 거, 공부 안 하고 뭔가 뭐 수시가 어떻고 뭐가 이런 거 안 돼. 그런 거 다 실패하는,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전부 그런 궁리하는 거야. 전공법으로 가야 돼. 정확한 중심의 길로 가야 된다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스님들이 그거 강조하는데요. 스님들이 학원에서 말 많이 하지 말으라고, 입국이라고 이런 표현들, 입국 다물으라고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그게 입국 다물으라는 게 학원에 대한 불평, 불만 늘어놓지 말라고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니야. 입을 많이 여는 사람은요,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외부로 돌린다고. 자꾸 수업 분위기가 어때서, 내 짝이 어때서, 교재가 어때서, 선생님이 어때서. 이런 사람은 맨날 학원 찾아다니고, 좋은 어떤 그런 짝 찾아다니고, 교재 찾아다니고, 선생님 찾아다니다가 제대로 공부 안 하고 수험 생활이 끝나고 3수에도 그렇게 되고 4수에도 그렇게, 맨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지, 나를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안 해야만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친구하고 수다 떨면서 뭐가 좀 그러지 않냐? 뭐가 뭐 좀 문제지 않냐? 뭐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자꾸 성적이 오르지 않고 학습이 진척이 없는 상황을 외부에다가 자꾸 책임을 넘기게 된다고. 책임을 외부에 넘기면 안 돼. 나를 봐야 된다고, 나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안 해야 돼, 말을. 알았지? 이 이선재라는 애가 정말 말이 없는 애였어. 아까 얘기했던 이선재. 내가 참 그 자습 이렇게 할 때마다 순찰 돌 때마다 느낀 거야. 걔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도저히 아무 신경도 안 써. 혼자 이렇게. 상당히 체구도 커요. 뚱뚱해요. 뚱뚱하니까 무게중심도 잘 잡혀 있어. 이렇게 두꺼비처럼 앉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들여다보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신경도 안 써.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시립대를 떨어진 놈이 수능 만점을 맞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야. 강남 대성 다녀서 수능 만점 받은 게 아니야. 여기서 받았다고, 여기서. 알았지? 가능하다고. 그게. 자기를 쳐다보면 가능하다고. 철저한 자기 반성과 결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절한 학습 환경의 조성. 이거는 좀 모호하게 내가 썼는데요. 적절한 학습 환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여러분들 나이라는 게 참, 19살, 20살이라는 게 이게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나이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며칠 버티다가도 그 다음에 친구가 야, 뭐 술 먹자, 뭐 어쩌고, 뭐 야, 어디 뭐 어쩌자, 뭐 어디 가자,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톡하게 자기 중심을 이렇게 금방 잡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번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학원을 다녀야 된다는 거야. 그냥 학원을 다녀야 된다. 학원 선택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독학재수 안 돼요. 안 돼. 왜? 어지간한 자기 의지가 전제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독학재수하면 참 힘들어. 금방 나태해지고, 금방 쉬고 싶고, 금방 내 마음대로 생활 계획표를 바꾸고 싶고.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 뭐냐면, 웬만한 수험생들은
아침 9시나 8시에 이제 정규반 개강하면 8시에 나오게 될 텐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뭐 2월 15일부터 될지 3월부터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아침 8시까지 와야 돼. 그리고 우리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은 곧 이제 그 거리두기 단계가 조절이 되면 10시까지야. 그러면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라고. 아침 8시에 나와서 10시까지 앉아 있는 게 최선이야. 왜? 사람이 혼자 공부할 때는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겠다. 뭐 어떠고 독학실에서. 며칠 할 수 있지. 며칠 하고 난 다음에 금방 무너지는 거야. 그게 쉽게 안 된다고. 다른 애들도 똑같이 나오고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나약해지다가도 그래 버티자. 그래 버티자.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버티고 며칠 버틴 힘으로 1, 2주를 버티고 1, 2주 버틴 힘으로 한두 달을 버티고 그러다가 수험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혼자 뭘 거창하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거창한 계획을 처음에 세웠다가 그거 실패하고 나면 포기해버리고 이런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내가 이 중요한 예를, 2번과 관련된 중요한 예를 하나 들게요. 5년 전에 우리 학원 재수생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정말 내가 생생하게 증거를 가지고 팩트를 가지고 얘기해 줄게. 정태진이라는 학생이야. 우리 학원에서 공부해서 15등급을 올렸어요. 그런데 얘가 봐봐. 정태진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애야. 어디 뭐 저 이상한 그 무슨 전국에서 희귀한 어떤 그런 예로 다른 학원 다닌 애가 아니라고. 여기서 공부했던 애라고. 내 강연 듣고 여러분들 배우는 스님한테 배웠던 애야. 얘가 고3 때요. 수능 성적이 고3 때 42556이야. 42556. 고3 때 이런 성적표를 가지고 얘가 재수를 했는데 재수를 독학을 했어. 혼자 집안이 굉장히 어려운 애야.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패 끼치기 싫고 학원비라는 게 또 굉장히 비싸잖아. 그러니까 혼자 이를 악물고 한번 공부해보겠다. 그래도 어지간한 나중에 성적 올린 거 보면 독한 데가 있는 녀석이라고. 그런데도 자기 혼자 도서관 다니면서 공부하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독학했습니다. 재수해가지고 성적과 어떻게 나왔냐면 3, 2, 4, 6, 4. 뭐가 달라졌냐? 3, 2, 4, 6, 4. 이렇게 나왔다고. 알았지? 삼수했어. 어디서? 수원 메가스터디에서. 아버지한테 1년 동안만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성적표가 어떻게 바뀌었냐? 11111. 재수할 때 31464를 한 번 더 공부했는데 삼수하면서 11111로 바꾸었다고. 알았지? 15등급으로 올렸어. 그리고 한의대가 최고로 높던 시절에 자기가 염원하던 한의대를 갔어요. 한의사대로.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가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은 틀에 자기 자신을 얽매어 놓아야 된다. 알았지? 자기는 엄청나게 혼자 공부하면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택도 없어.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 듣고 딴 애들이 하는 거 보면서 경쟁심 느끼면서 몰입하고 정신없이 아침에 나왔다 눈 비비면서 밤까지 앉아있고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과 막 그냥 뭐 이런 것들 그냥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걱정만 많이 한다고. 공부를 해야지. 그러려면 틀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야 된다. 알았죠? 네. 그게 참 중요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그 설명회 동영상을 시청하는 어떤 그런 재수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꼭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어떤 틀 속에서 내가 재수 생활을 할 것인가 이거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 독학 재수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아니면 대부분 불리합니다. 불리하고 이런 정규 종합반에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에 나와가지고 밤까지 무조건 강제로 붙들어두는 이런 학원에서 공부해야만, 그리고 공휴일도 무조건 나오라고 하고 이런 학원에서 공부해야만 내 자신의 나약한 의지를 외부적인 여건이 붙들어준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바랍니다. 적절한 학습 환경이 중요하다. 세 번째, 올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좀 변화가 있죠? 이거는 좀 이따 남 소장님이 좀 상세히 얘기하실 것 같은데,
국어에서도 선택이 있고 수학에서도 선택이 있고 탐구에서는 문과이과 상관없이 내가 이과생도 사탐을 할 수 있고 응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문과생도 과탐을 응시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선택을 모의고사 본다든가 담임선생님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나하고 잘 매치되는 부분이 어떤 건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은 무슨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비롯해서 6편까지 보면은 이제 좀 나올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하고 어떤 아이들이 표점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거니까 그 선택 영역을 나에게 맞게 잘 활용해야 돼.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그 자연계열 학생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자연계 계열이라든가 학과들은 수학에서 미적과 기하를 지정한다든가 과탐 응시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어떤 자기 대학의 지정 어떤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조심을 해야 돼, 자연계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내가 자연계 학생도 사탐을 보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국어나 수학에서 유리한 어떤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선택 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남 소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선택 영역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국어 수학 탐구입니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 영역. 아마 이 요령이라든가 선택의 방식이라든가 나와 매칭이 되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은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이라든가 내가 또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보고 나면 내가 또 우리 남 소장님과 같이 설명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하고 내가 입시에서 어떤 그런 어플라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져두도록 하고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난 더 할 얘기가 진짜 많이 있긴 한데 우리 남 소장님 뒤에 와 계시고 9시 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남 소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고 한마디만 더 하고 고3 때 공부해봤지만 공부라는 게 쉽지 않죠. 예. 자, 아까 내가 한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실패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계획을 거창하게 세워. 옛날에 여러분들 학교 시험 볼 때 계획 거창하게 시험 공부하겠다고 세워놓고는 그냥 하루 이틀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 공부라는 것도 운동과 비슷하게 어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돼. 근육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내가 오늘부터 몸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10km를 뛰고 아령을 100개씩 하고 푸시업을 100개씩 하고 안 돼. 그럴 힘도 안 되고 그러다가 몸 망가져버려.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습 능력도 마찬가지야. 안 되는 거창한 목표를 세워놓고 하루 이틀 하다가 혼자 자빠지고 이렇게 수험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체력에 맞는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워야 돼. 내가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요. 스케줄 노트 있죠. 스케줄 노트에 오늘의 학습 목표, 주간 학습 목표를 세울 때 많은 양을 잡지 마라. 시간 충분해. 시간 충분하다고. 내 말을 믿어. 알았지? 그러니까 가령 영어 단어를 100개 외운다. 수학 문제 30문제 푼다.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수학 5문제만 푼다. 단어 10개만 외운다. 20개만 외운다. 이렇게 하라고. 알았지? 그렇게 해서 그날 세운 목표를 반드시 실천. 어떤 일이 있어도 실행해야 돼. 내가 이거를 못하고 내일로 넘기면 내 재수생활은 실패다. 희망이 없다. 이런 어떤 인식으로 접근해야 돼. 그러니까 조금 아령을 100회 하겠다고 하지 말고 5번만 하겠다. 10km 뛰겠다고 하지 말고 오늘은 500m만 뛴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라고. 목표를 작게 잡고 그걸 반드시 실천을 해. 알았지? 그걸 실천하고 나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 아, 내가 했구나. 내일은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았지? 내일은 조금 더 해볼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알았죠?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꾸준하게. 마음의 근육을 만들어 나가야 돼.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건 욕심만으로 안 되는 거야. 몸이 따라가야 돼. 알았지?
내 몸이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마. 알았지? 무리한 계획을 세우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이 자꾸 생기게 돼. 나는 안 되는 놈이야. 나는 이런 거 안 되는 실행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조그마한 목표를 세우고 획득하고 나면은 오늘 했어. 내일은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았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루에 수학을 20문제 풀고 단어를 50개 외우고 무슨 뭐 언어 지문을 10개씩 보고 그런 능력이 자기한테 생긴다고. 알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라고. 천천히. 알았지? 그러면서 꾸준히 가야 돼. 장거리 레이스로. 이런 어떤 호흡과 이런 마음 자세로 꾸준히 해나가면 어느새 달라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고, 그런 자세로 1년을 달리다 보면은 11월 18일 날 수능 시험장에 갈 때 정말 몰라보게 달라져 있는, 고3 때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다른 자신감과 다른 배경 지식과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목표로 하는 대학 입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여기 학원의 모든 어떤 임직원과 원장님 비롯한 스님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끌어 갈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 재수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재수생들에게 필요한 2022년 입시를 중심으로 한 중요한 어떤 그런 요건들을 뭐 전략과 함께 곁들여서 우리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장인 남윤곤 선생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